가지로 제일 뭐랄까요, 간추려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유학이라든지 뭐 취업, 그다음에 커리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도 그때를 지나봤습니다만 상당히 궁금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나눌 거고요. 그다음에 좀 질문을 받겠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눌 저희 한 시간은 첫 번째는 이제 좀 제가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는 시간을 첫 번째로 갖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 두 번째 타픽, 아젠다, 유학 취업 커리어를 하고 또 오늘 미팅에 참여를 했으니까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게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실제 현실에서 실물하면서 하는 어떤 실전의 세 가지 기술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한 시간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강지은 교수님께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94학년도 학번이고요. 그다음에 98년도에 이제 호서대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재미나게도 여러분 뭐 1984, 뭐 1994 이런 드라마를 보셨겠습니다만 제가 고3 때 바로 시험 제도가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수능에 바로 1세대가 제가 바로 94학년도 학번이었고요. 그러면서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졸업할 때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부모님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던 IMF 때 바로 제가 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전선에 갈 때 항상 어떤 이런 사회적인 변화가 있는 상황에서 졸업을 했었고요. 또한 제가 이제 유학을 2001년도에 오게 되었었는데 제가 유학에 왔을 때 바로 또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아는 9/11 테러가 벌어져서 또한 졸업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또 좌불잡는데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그런 시절을 겪었고요. 또 맨 마지막 때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서 또 그때 당시에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인 리만 브라더스 경제 사태가 좀 터져가지고 또한 이제 전 세계 미국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는 이렇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여러 시련들이나 아니면 도전 과제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속에서도 제가 하고 싶었던 그다음에 제가 어떤 열정을 갖고 일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시험 제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큰 영향을 받았지 않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한 뭐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요? 좀 이렇게 자랑스럽게 제 사진을 내건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일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또한 중국 등 여러 나라를 경험을 하면서 제가 배웠던 어떤 뭐랄까요, 어떤 실무라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면서의 선배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제 자랑 겸 해서 제 사진을 좀 오늘 이렇게 앞에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요. 보시다시피 저는 또한 여러 군데 이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걸 평생을 해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여러분들께 또 프레젠테이션을 특히 건축가로서 항상 해야 되는 것들이 PT니까요.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좀 기술도 좀 오늘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전수를 하면서 오늘 제 어떤 대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저희 회사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HDR이라는 회사에 있고요. 저희 회사는 지금 한 10,000명이 넘는 회사 직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5개 정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올해로 104주년이 되는 100년이 넘은 그런 어떤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가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 전 세계 한 22년 동안 랭킹 1위를 하고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헬스케어와 사이언스 앤 테크입니다. 사이언스 앤 테크는 한국에서 쉽게 말씀드린 R&D라고 하죠. 뭐 연구소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러스 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는 게 사이언스 앤 테크 부분이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도 솔직히 그랬습니다.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HDR이라는 제가 있는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는 뭐 스타 건축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익숙하지, 이런 그 대형 어떤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친숙하게 듣지 못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두 분야에서는 특히나 저희가 전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올해 랭킹 나온 거로는 건축 분야로는 전 세계 4위의 매출과 랭킹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뭐 강진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좀 아실 수 있게 제가 그동안에 진행했던 몇 가지 프로젝트 중에 한국에서, 왜냐하면 제가 다른 나라에 진행한 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제가 한국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아마 그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 네이버 데이터 센터 세종시에 있는 거를 저희가 설계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아마 한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반도체. SK 하이닉스의 이천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저 공장은 뭐 혹시 지나가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초고층 건물 높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뭐 전문 분야가 병원이기 때문에, 병원과 사이언스 앤 텍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보시고 계시는 9개의 대형 병원들은 지금 중국에 있는 병원들이고요. 전부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스스로 아마 자랑하건데 아마 그 외국인으로서 중국 사람이 아닌 외국인으로서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병상을 헬스케어를 전 했다라고 디자인을 했다라고 설계를 했다라고 저는 아마 자신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벌써 뭐 질문이 계실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원래 또 여러분들이 미리 주신 질문도 좀 계신데 혹시 지금까지 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한 부분이 계신가요? 오늘 질문하면은 뭐 상품이 있나요? 강진 교수님. 상품은 만들면 됩니다. 네. 그럼 뭐 질문가 있으시면 뭐 원래 주신 질문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좀 네.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다음은 좀 자유롭게 질문을 하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솔직히 학생들 이제 대부분 사학년 위주로 좀 물어봤었는데요. 네.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들을 몇 개를 해가지고 이상민 상무님한테 좀 드렸어요. 이런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약간 제가 먼저 좀 질문을 좀 하고 학생들이 아마 궁금한 거 많이 겹칠 거예요. 근데 중간 중간에 선생님 저도 이런 질문이 있어요. 있으면은 내 말 다 안 끝나도 괜찮아요. 중간 중간에 이렇게 치고 오면은 제가 이제 그 학생한테 질문을 좀 넘겨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학생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학을 준비한 학생들도 꽤 있어요. 저희 5학년들 보면은 그래서 유학을 가게 된 동기와 또 말씀하셨던 그 IMF 시기에 유학 가게 된 동기와 그다음에 유학 후에 지금 위치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이 좀 궁금을 해서 그걸 한번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한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운이 좋게도 특히 심영석 교수님께서 또 잘 지도를 해주셔서 졸업작품전에서 제가 그때 당시에 최우상을 받았고 그의 대한민국 건축대전에서 특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좋은 또 계기를 통해서 과연 내가 이 건축 디자인에서 어느 정도의 내가 위치에 있는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우선 그 대학원을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도 제가 그 어느 정도 그 수준에 있다라고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었었고요. 그래서 한번 그 해외 무대에 나가서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뭐 우선 경험이 첫 번째이지만 과연 내가 어느 부분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건축 분야에서 그런 어떤 내 스스로를 어떤 테스트 해보고 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게 되었고요. 지금까지 오르기 위한 뭐 여정은 뭐 오늘 아마 시간이 한참 걸려도 다 마치지 못하겠습니다만
뭐 쉽게 말씀드려서 간단히 말씀드려서 제 나름대로 부족한 부분이 또 외국인으로서 영어도 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래서 또한 그 다음에 제가 좋은 그 보스들을 만나서 여기 제가 오늘 제가 좀 운이 좋게 제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한국 학교랑 미국 학교랑 이제 그 두 개를 다 다니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 아니면은 뭐 교육 방식의 차이점 이런 걸 조금 느끼셨나요? 그렇죠. 이건 아마도 지금 여러분들 다 계신 사람들도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한국 사람이 가장 약한 부분이 어떤 이 질문하고 토의하는 거. 그다음에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가끔 이제 미팅이나 뭐 수업이 끝나는데 마지막에 손 드는 사람 있으면 아니, 빨리 끝내야 되는데 왜 손을 드나? 그죠? 그다음에 그 제가 또한 여러 학교를 이제 중간에 인턴을 하면서도 그 실무를 좀 가서 배워보면서도 이 질문이 많고 토의가 많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좀 불편해하는 한국적인 어떤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미국 학교에서는 제가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이렇게 자유로운 토론 문화, 그다음에 끊임없이 질문하는 부분 자체가 가장 차이점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전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계신 대한민국에서 그다음에 호세대학교에서 받고 계신 교육 방식이 미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 강진 교수님이 계셔서가 아니라 강진 교수님도 다 경험을 하셨고 미국에 실무도 하셨고 합니다만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제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가짐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요.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속으로 또 뭐 꼰대가 하는 얘기라고 하겠습니다만 그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어디다 갖다 놔도 자기 마음가짐이 있으면 잘할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거기 계신 그 자리에서 오늘 수업 듣는 부분에서 좀 더 진취적으로 어떤 질문을 하고 알고 싶은 거를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을 때 미국이 아니던 뭐 한국이든 간에 여러분이 더 좋은 지금 그 교육의 혜택을 스폰지처럼 더 빨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HDR을 이제 저도 이제 자세하는 잘 몰라서 아까 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큰 회사에서 이제 본부장을 하시면은 하시는 일이 뭐 이렇게 디자인은 아니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솔직히 이게 회사를 가면 디자인 계열도 갈 수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을 어떤 이제 프로젝트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조금 알려주시면은 좀 학생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헬스케어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헬스가 한국말로는 뭐 병원 플래너라고 그러나요? 헬스케어 플래너라는 직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있습니다. 왜냐면 병원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룸들, 뭐 수술방도 있습니다만 너무너무 많은 그 방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짜는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기 위한 뭐 프로젝트 아키텍트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빔 매니저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총괄해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일들을 하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반 정도는 이제 그 수주라 그러죠. 그 수주 일 마케팅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 반 정도는 조금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그 어떤 뭐랄까 인디비주얼들을 관리하면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한 10% 정도의 제 시간 정도는 그 아퍼레이션이라 그래서 그 전체적인 운영하는 부분에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그 직원이 10,000명이나 되는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그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영업과 마케팅과
운영, 오퍼레이션과 그다음에 디자인 세 개 파트로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각각은 사실 좀 분리돼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법, 사법부 이런 것처럼 서로 이제 견제를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그런 분야를 넘나드는 일들을 좀 현재 좀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한국에도 지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참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오피스가 현재 지금 서울에 지금 현재 오피스는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상태고요. 저도 뭐 기회가 좋으면 저희 그 후배 분들도 저희 회사에서 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저도 아마 또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영어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영어를 기본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 그 회사에 지금 한국 저기 지사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들은 보면 뭐 영어를 뭐 아주 잘하실 필요는 없고요. 하십니다만 대부분 예전에 이제 한국의 설계사무소, 대형 설계사무소에 좀 계셨었고 주 업무들은 지금 주한 미군 일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뭐 평택, 오산, 용산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좋게 하면은 다른 이제 설계사무소보다 밤샐 일은 없습니다. 예, 밤샐 일은 없고, 예, 그리고 아무래도 그 미국 회사 소속이니까 조금 더 컬처가 좀 다르죠. 예. 이제 잠깐 말씀은 하셨는데 이제 대부분 저희 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이제 설계 사무소를 많이 가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3, 4학년 지도하다 보니까 얘기 많이 듣는 게 설계 사무소가 아닌 다른 옵션도 생각을 하고 싶은데, 다른 옵션이 뭘까는 학생들이 솔직히 알 수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5년제 저희 학교에서 가리키는 커리큘럼 5년제로 건축사가 되기 위한 이제 교육 과정이지만은 이제 그 건축사가 설계뿐만 아니라 되게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쓰이게 되는데, 미국에 같은 경우에는 건축학과를 나와서 건축 설계 회사 취업하는 거 외에 혹시 다른 쪽으로도 많이 가는지, 어떤 분야가 좀 있는지 좀 미국 상황을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뭐 사실 저는 그거는 이제 한국과 미국이랑 크게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아시다시피 뭐 개발 회사, 그죠? 뭐 디벨로퍼 회사를 가죠. 근데 한국보다는 조금 디벨로퍼 회사의 어떤 이 뭐랄까요?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돼 있어서 그런 개발 회사들이 좀 잘 돼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뭐 시행사라고 표현합니다만 한국 시행사는 조금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좀 이렇게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조금 좀 뭐랄까요, 아직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개발 회사로 디벨롭 회사로 많이 가고, 물론 또 건설 회사, 그리고 요즘에는 그, 어떤 이쪽 건축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회사로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뭐 오토데스크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그런 거를 개발할 수 있는 요즘에 뭐 이런 툴들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친환경으로 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 CM 쪽으로 빠지는 사람들. 근데 뭐 특별하게 제 생각에 한국과 미국에서 뭐 이렇게 빠져나가서 뭐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제 그 건축 관련 쪽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회사 얘기를 잠깐 얘기를 해서요. 한번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뭐 크게 차이는 날 것 같지는 않지만은 이제 어떤 일이 조금 다른지, 아니면은 뭐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는지 그런 것도 조금 궁금해요. 그 제가 보기에 뭐 어차피 일하는 부분들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쉽게 얘기하면 대형 회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 문화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회사라고 그러면 아마도 한국같이 아틀리에 같이 그런 컬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보기에 일하는 부분들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일의 수주 방식의 차이가 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냥 인터뷰를 보고 프로젝트를 수주하려 그러면 건축주들이 한 5개 회사를 오라 그래서
이제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을 하는데, 한국 같으면 주로 이제 현상 설계, 그다음에 제가 예전에 했을 때는 턴키 이런 걸 통해서 건축가들한테 뭐 어쩔 때는 운이 좋으면 좀 참가비를 줍니다만, 또 대부분은 참가비를 안 주고 해서 아이디어를 받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아이디어만 받고 사라지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주하는 방식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러면 왜 수주하는 방식이 다르냐? 그 미국은 여러분도 아시죠? 그 신용사회입니다. 예, 그런 말 많이 들어보세요. 미국은 참 신용사회라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뭐 아파트 뭐 조그맣게 그 뭐죠? 여러분들 그 집을 그 스튜디오를 하나 렌트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이 지금 매달 받는 거, 그다음에 작년에 세금 보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봉급 명세서라 그러죠. 그런 것까지 바로 집주인한테 다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아마 한국 같으면 뭐 조그맣게 그 오피스텔 하나 구하는데 내 개인 그런 것까지 다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여기서는 그 크레딧이 중요하고 신용이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왜 인터뷰를 하느냐? 인터뷰를 해서 이 결과적으로 회사보다는 사람을 보죠. 내 프로젝트를 도대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할 것인지를 먼저 보고, 팀원들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화를 해봅니다. 그 각각 회사들의 예전 건축주들한테 얘네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지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크레딧을 체크를 하는 거죠. 일을 실적을 체크를 하는 거죠. 그거를 바탕으로 선적을 하지, 이 특히 한국처럼 뭐 매출 순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뭐 설계비라든지, 그다음에 뭐 현상 설계 안을 가지고 그렇게 그 수주하는 일들은 참 별로 없습니다. 한 예를 들면 가끔 현상 설계가 나올 때도 있죠. 현상 설계가 나오면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하죠? 뭐 친구, 할아버지, 뭐 아는 뭐 동네 사촌, 오빠까지 다 연락해서 아는 사람 있는지 해서 그 건축주 쪽에 발주처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정보 소스를 빼려고 하죠. 미국은 현상 설계로 만약 발주처에서 나왔는데 그 발주처 사람을 내가 개인적으로 알더라도 그 순간부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체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만 나의 어떤 도덕적인 그 잣대로 본인들이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로 이제 믿고 어떤 신뢰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놀라실 부분 중에 하나인데, 미국은 도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은행 가도 통장이 없고요. 그다음에 한국같이 무슨 주민등록 등본 초본 이런 게 없거든요. 그냥 내 뭐죠? 그 주민등록번호, 미국의 소셜 넘버를 주고 그냥 사인하면 됩니다. 그만큼 그 사회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그 잘못됐을 때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커왔기 때문에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가족 등 뭐죠? 그런 부분 자체가 미국에 통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에는. 예. 도장이라는 게 없으니까 사인도 그냥 하면 되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특히 한국 사람들 머리가 좋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뭐 사인을 카피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미국에서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 혹시 학생들 중에서 궁금한 게 있으세요? 난 오늘 되게 센 질문이 좀 나올 것 같아 준비를 하고 왔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네. 음. 그러면은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네. 이제 프로젝트를 하면서 되게 이제 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셨어요. 뭐 카타르, 중국, 미국 이제 다양한 곳에서 이제 하셨는데, 가장 어려웠던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그걸 어떻게 하셨는지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한국 프로젝트가 가장 힘들었어요. 네. 한국 프로젝트가 가장 프로젝트요. 힘들었습니다. 네. 네. 한국 프로젝트가 가장 힘들었었고요. 만약에 프로젝트 하나를 고르라고 만약 한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지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전 서울시청사 원래 본안 당선안이 저한테는 가장 아쉬운 프로젝트이거든요. 왜냐면 그게 당선이 되고 뭐 어떤 발주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번복이 돼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가끔 접하시는
그 형상을 가진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그거에 관계돼서 뭐 영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예. 근데 그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서울을 대표하고 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울시고요. 그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미국에서 설계를 했었었고 그래서 애착도 많이 갔었는데 그게 현실화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로 그쳐도 재택근무를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코로나로 지금 지금 이제 사정이 많이 바뀌었는데, 한국도 지금 많이 재택근무도 하고, 지금 학교 학생들도 지금 줌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수업도 줌으로 듣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이런, 강의도, 이제 외부 강의도 이제 줌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회사도 많이 바뀌고 있는지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우선은 코로나가 되면서 이거는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들이 더 대형 설계 사무실로 몰리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워낙 불안정하고 확실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특히 작년 뭐 올해까지 사람이 뭐랄까요? 불확실하고 좀 심적으로 안정이 안 되면 자연적으로 더 큰 회사, 더 규모가 있는 회사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저희도 일이 더 몰렸고요. 그다음에 한국에도 대형 탑5 여러분 잘 아시는 설계사무소가 매출액이 더 좋았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되면서 또 뭐 항상 뭐 빈익빈 부익부처럼 해서 작은 중간 회사들은 좀 많이 힘들었었고요.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주거 쪽, 작은 이 주거하는 회사들은 지난 2년 동안에 아주 잘 됐었고요. 그다음에 회사로 따지면 요즘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난 2년 동안에 팬데믹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빠져나갔거든요. 왜냐하면 도시의 집값도 비싸고 리모트로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설계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부족해서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지금 오늘도 체크했는데 28개의 포지션이 지금 오픈되어 있는데 제가 있는 샌프란시스코만 얘기합니다. 28명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만큼 설계 인력이 부족하고요. 설계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몸값이 오르죠. 오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사람들을 이제 구하기 힘들어지고 가끔 이제 너무 과도한 연봉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 그리고 건축주들은 어떤 걸로 하냐면 요즘에 IPD라 그래서요. 한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인터그레이트 프로젝트 딜리버리라고 그래서 이 건설사와 뭐 PM사와 설계사가 전부 한 군데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향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예전엔 이제 한국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턴키라는 거와 유사한 건데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들이 프로젝트 오피스를 만들어서 뭐 건설사, 설계사 전부 다 참여해서 거기서 일을 하는 그런 걸로 좀 바뀌어가는 추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코스트 컨트롤이나 스케줄 컨트롤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추세가 좀 있습니다. 네. 코로나 관련된 질문 조금 더 드려볼게요. 이제 병원, HDR 같은 경우는 병원 설계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료 환경 영향이 많이 미치다 보니까 아마 설계에서도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모습으로 좀 발전돼 가고 있는지 이제 그런 게 좀 궁금해서 혹시 이거는 미리 드렸던 질문 아닌데, 네. 설계라 그러면 설계에 반영된 실제 설계인가요? 아니면 어떤 설계를 뭐 하는 방식의 문제인가요? 두 개 다요. 설계하는 방식이라든지 시스템도 그렇고 아마 음. 영향이 되게 많이 미쳤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병원 설계 자체도 그렇고. 예. 특히 이제 제가 병원이나 연구소 쪽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설계하는 방식이 설계의 뭐랄까 플래닝, 디자인 설계 플래닝의 방식이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되게 재미난데요.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전부 다 어떻게 했죠? 특히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더 뭐 빠르게, 그죠? 더 효율적으로.
가장 제가 그 21세기 없애야 되는 단어들이거든요. 뭐 창조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뭐 유연하고. 근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지난 몇 년 동안에 건축, 특히 발주처들은 더 모든 것들을 컴팩트하고 다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모으는 거죠. 하나에 이렇게 모으다 보니까 특히 병원 설계나 이런 데서는 모으면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죠. 요즘에 팬데믹 하면서 네. 자연적으로 동선이라는 데서 서로 얽히는 거예요. 네. 얽히다 보니까 이 팬데믹에 반영된 설계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 1980년, 60년대의 병원 설계 방식으로 가는 겁니다. 뭐냐면 다 분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 이걸 합쳐서 뭐 중복되는 기계를 줄여라, 뭐 수술방을 줄여라, 중복되는 머신을 줄여라, 서로 합치면. 그러면서 왜 니네들끼리 더 효율적으로 부서관끼리 서로 대화를 못하니? 하지만 지금 방식은 중복되는 기계를 놓더라도 중복되는 동선이나 복도가 발생을 하더라도 그거를 통해서 완벽하게 분리하는 방식을 최근래에는 설계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워낙 그 팬데믹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발생을 이제 하다 보니까 건축가들의 입장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뭐 더 빠르고 효율적이고 뭐 플렉서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단어 자체는 요즘에 상당히 좀 줄어가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그 시기에 따라서 제가 미국에 있어 보니까 한 매년 5년마다 쓰는 건축가들이 쓰는 영어 단어들이 조금씩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친환경 하면서 뭐 sustainability 이런 단어를 많이 쓰셨죠. 특히나 요즘에 뭐 그 미국의 조 바이든 그 정부에서도 특히나 이런 친환경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에는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resilient, 어떤 뭐 지속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어떤 resilient한 디자인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로 좀 추세가 가고 있습니다. 왜 그 resilience 디자인이 어떤 걸 포함하냐면 단순하게 친환경 얘기를 하는 거는 그 하나의 부분이고요. 특히 미국에서 요즘에 가장 그 근래 많은 회사들에서 프로모트하는 게 그 inclusion, diversity and equity. 한국말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그동안 인종차별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특히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그죠? 그 에이시안 크라임, 헤이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include 그걸 이제 미국에서는 IDE라 그래서 inclusion, diversity, equity라고 표현하는데 그 포용하는 디자인들을 이제 많이 반영하기 시작했죠.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서 이 젠더 뉴트럴 바throom, 그게 뭐냐면 예전에 병원에나 가면 이게 남자 여자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사인을 없애고요. 그냥 화장실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젠더 뉴트럴로 좀 바꿔서 하는 게 또 추세고요. 그 다음에 작은 부분입니다만 이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어떤 손잡이라든지 문의 무게라든지를 반영하는 설계를 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전부 포함한 게 이 그 resiliency, 그 resilient design이라고 요즘에 표현을 하고, 근래에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아마 내년부터 아마 많은 모든 설계 회사,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미국의 뭐 대형 설계 회사들이 전부 그 단어를 가지고 내년에 플레이를 할 거고요. 팬데믹 전에는 많은 설계 회사들이 썼던 단어들이 이노베이션이었습니다. 이노베이션이었었는데 그 단어는 지금 한물 가면서 resiliency가 이제 2022년에 설계에서 좀 다가오는, 특히 그게 이제 팬데믹까지 포함한 부분들이고요. 그 단어가 이제 좀 유행을 할 겁니다. 참고로 이제 1학년, 2학년들이 좀 많이 있었고요. 리질렌스 같은 경우는 약간 탄력적으로 약간 탄성 있는 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재료에서 많이 쓰는 건데 솔직히. 근데 이게 약간 회복력이 좋은 이제 네. 이런 쪽으로도 좀 많이 써서 아마 팬데믹하고 잘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번에 이제 지금 솔직히 1, 2학년들도 제가 옛날에 면담을 하다 보면은 유학도 좀 생각한 학생들도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5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한두 명은 이제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렇게, 미국은 아직 간 케이스는 좀 못 봤는데 이제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리 가봤던 선배 입장에서 그 후배들한테 어떤 조언? 유학을 준비하는 사람들 조언? 아니면은 뭐 추천? 아니면은 뭐 좀 이런 걸 좀 얘기해 줄 수 있으실 것 같아서요. 예. 제가 여기 유학을 와서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포트폴리오를 봤습니다. 정말로 많은 이력서를 봤고요. 지금도 그 회사에 들어오는 이제 이력서들을 보면서 사람을 뽑는데, 제가 이거 솔직히 말씀을 드려도 되죠? 예. 그래서 그 포트폴리오가, 유학 올 때는 포트폴리오가 거의 10 중에 7, 8을 좌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만드는 어떤 스킬이나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를 또 너무 많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스킬이 부족하고, 그래서 특히나 뭐라 그럴까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특히 그러니까 학교 중에 선배 중에 유학을 많이 가지 않는 학교의 졸업생들은 공통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약하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이 이제 유학을 지금 가고 싶은데, 유학을 가서 잘 들어간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싶잖아요. 그죠?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저 사람 포트폴리오를 만들었는지, 글은 영어로 어떻게 썼는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실제 들어간 사람 포트폴리오의 몇 개를 여러분들이 액세스할 수 있으세요? 아니면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교수님이 학생들한테 얼마나 그 많은 액세스할 수 인포메이션을 제공할 수 있나요? 왜냐하면 학생들은 자기네들이 아마도 유학을 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교수님한테 가는 게 첫 번째 어떤 뭐랄까요, 루틴이니까. 제 요즘에는 이슈닷컴 이런 데도 자기 학생들이 포트폴리오도 되게 많이 올려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걸 좀 이슈닷컴도 좀 보라 그러고, 유튜브 같은 데도 요즘 한국 애들이 본인들 포트폴리오 자랑하는 애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런 데도 좀 올리는 걸 좀 보라 그러고. 근데 솔직히 포트폴리오 자체는 이제 프로젝트 자체가 어, 좋지 않으면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이렇게 화장을 해도 이게 나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한 학생들한테 프로젝트를 좀 잘 하고 열심히 하면은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한 포트폴리오가 좀 올라간다 얘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그 다양한 그 사람들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기를 제가 좀 원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을 갈 때 제 선배 중에도 뭐 유학 간 사람이 없었었고, 제가 3회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포메이션에 좀 액세스하기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들에서 좀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기를 좀 제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제가 그 경험상인데, 특히나 이렇게 동양 학생들이나 동양 사람들이 취업하는 사람들의 이력서와 포트폴리오가 너무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점도 됩니다만 나쁜 점, 양날의 칼같이 돌아온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최신의 인포메이션이라고, 아니면 이게 잘한 것 같다라고 해서 보고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의 이력서가 너무너무 비슷해요. 쉽게 여러분들이 제가 한국 이력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뭐랄까, 이 스케일 바로 스케치업을 얼마나 잘하는지, 레빗을 얼마나 잘하는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를 그래프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거는 꼭 동양이나 외국인들이 넣는 이력서는 10 중에 9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받는 순간에 도리어 여러분들이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떠나 본인 스스로 이 심사위원들한테 선입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틀에 박힌 그런 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좀 드리고 싶었었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에 너무 많은 거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 고백을 하면 제 포트폴리오도 예전에 다양한 교수님, 저는 다른 학교 교수님들한테도 보여드렸었거든요. 유학을 올 때. 모든 분들이 하시는 게 야 크게 만들어 읽을 수가 없어라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안경 이제 돋보기를 쓰다 보니까 그렇게 작게 여러분들이 다이어그램이라 해서 주시면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크게 만드시고 강약을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스토리가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3학년 때 작업도 좋고 4학년 때 작업도 좋고 근데 이 전체를 하나의 어떤 영화 이렇게 책 넘기듯이 좀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스토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요즘에 이제 뭐 친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특히 미국에서는 요즘에 IDE 뭐 인클루전 다이버시티 에쿼리 디자인이 유행하니까 뭐 그런 걸로 하나를 스토리를 갖고 묶는다든지 뭐 디지털로 묶는다든지 해서 여러분만이 가진 좀 스토리를 가지고 쭉 풀어 나가시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도리어 적게 보여준 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보여주려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말이 이제 그렇게 나왔으니 또 이제 졸업을 또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또 다음 질문인데 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유학을 올 때 또 여러분들께서 어느 학교를 갈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뭐 처음에는 뭐 부처만 주면 뭐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미국의 건축 학교들의 특성을 좀 먼저 잘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여기서 클램슨이라는 대학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요? 클램슨 잘 모르시죠? 그 다음에 아마 텍사스 A&M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가셨으니까. 미국 내에서 헬스케어 플래너로 헬스케어 디그리를 주는 대학은 그 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면 일반 똑같은 그 신입생들보다 월급이 한 20% 이상 더 많습니다. 나 같으면 지금 적을 것 같아요. 클램슨이라는 대학과 텍사스 A&M.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왜 드리냐면 나는 와서 멋진 뮤지엄을 설계하고 싶어요. 아니면 나는 뭐 멋진 하이라이즈 건물을 설계하고 싶어요. 이것도 참 좋습니다만 건축에도 마켓이 다양한 게 존재한다. 제가 지금 하고 있듯이 뭐 병원이라든지 사이언스 앤 텍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으로 하나의 자기 스토리를 가지고 스페셜티를 갖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그런 제가 선배로서 좀 드리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여러분들 중에 설계사무소 중에 이제 좀 여쭤볼게요. 글로텍이라는 회사 아시는 분? 한국에 글로텍. 네. 모르시죠? 글로텍이라는 회사가 여러분 요즘에 반도체 관심 많으시죠? 그죠? SK 하이닉스의 반 이상의 설계를 하는 SK 하이닉스에 하는 설계 회사는 글로텍입니다. 그런 회사는 웹사이트도 잘 만들지 않아요. 그리고 이텍이라는 회사 아시나요? ETEC 그것도 한국 회사입니다. 아마 교수님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삼성 같으면 사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일반 설계사무소 중에 가장 반도체를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회사 하이닉스 쪽으로 혹시 아시는 분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회사예요. 설계사요? 아니면 네, 설계회사 중에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다 아시는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근데 거기가 그런 걸 해야 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사무 말고 정림이 하고 있습니다. 정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다양한 건축을 졸업하고 나서도 다양한 파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회사에 와 있는 직원들처럼 이 미군 일을 하는
이런 파트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졸업하실 때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저학년인 분들은 특히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만 특히 고학년이 됐을 때 그냥 무턱대고 난 멋있는 건물을 할 거예요. 나는 뭐 초고층 건물을 질 거예요. 뭐 이런 좀 이렇게 뭉뚱그린 것보다 좀 구체적인 거, 그다음에 자기 스토리, 그다음에 또 제일 중요한 게 어떠죠? 요즘에 트렌드, 추세를 따라야죠. 어떤 추세는 뭐 반도체라든지 하이텍으로 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러한 회사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텍이라는 회사나 웹사이트가 있을 거예요.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유사한 이름 중에 또한 글로텍이라고 있는데 그 회사는 이제 또 다른 그 BIM 하는 회사입니다. 그것도 아마 여러분 못 들어보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또한 요즘에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이제 뜨고 있는, 그다음에 한국에도 점점 이제 뜨고 있는 게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회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프로그램 매니지먼트가 뭐냐면 건물을 전체 큰 건물을 설계하기 위해서 건축주가 돈은 많은데 내가 건축 경험이 없으면 누군가를 나 대신에 내세워서 일을 진행을 하고 필요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쓰는 회사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회사고요. 근데 한국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이 이제 시행사가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그게 한국에도 하나의 그 건축 바닥의 그 컬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회사도 한 번쯤 관심을 가지고 찾아봐 주세요. 자, 그러면 한국에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회사가 어떤 회사가 있느냐? 대부분의 CM을 하는 회사들이 그동안에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를 했었습니다. CM을 하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한국에도 뭐 사무 CM이 있고 한미 글로벌, 그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요즘에 이제 CM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옛날 범건축 아시죠? 예. 범 CM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 매니지먼트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고요. 범 CM이 중국부터 모든 아이키아, 여러분들 가구 많이 사러 가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PM을 그다음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디즈니랜드 중국 것까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 회사로서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으면 WSP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국인 직원들이 많아서 주로 한국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영어보다는 거기도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CM을 하고요. 뭐 한미 글로벌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미 글로벌은 워낙 크니까 아시고 그 다음에 혹시 터너 앤 타운샌드라는 회사를 들어보셨나요? 그것도 한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걔는 이제 영국 베이스고요. 그리고 또한 그 지금 잘 적고 계시죠? 한국에 또한 영어를 좀 하고 내가 외국계 회사를 가고 싶은데 그래도 한국에 있고 싶다. 그러면서 난 이 주한 미군 일에 좀 관심이 있다. 그러면 저희 회사 말고도 에이콤은 다 아실 겁니다. 에이콤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제이콥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도 전부 한국에 오피스를 가지고 있고요.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서 매번 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시면 충분히 그냥 뭐 순수한 뭐 설계가 제가 나쁘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가 있다. 저는 그렇습니다. 건축가보다 저는 건축을 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건축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삶을 더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다양한 분야들이 있다. 여러분들이 진출하실 분야가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로 여러분들이 아마 졸업하시게 되면 매번 고민하시지 않습니까? 유학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대학원을 가야 되느냐, 안 가야 되느냐. 그 고민을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 스스로 본인만의 이제 좀 스토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나는 뭐 준비가 좀 됐는지도 생각하겠습니다만 건축에도 좀 이런 다양한 분야가 있구나라고도 스스로 한번 찾아보시는 노력을 먼저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유학을 안 갈 수도 있고요.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정림, 사무, 해안, 히림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텍이라든지 이텍이라든지 뭐 제이콥이라든지 그런 회사들을 충분히 또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실 수 있다라는 걸 좀 제가 아마도 이런 부분 교수님들이 좀 말씀을 못 해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좀 장황하게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이제 설계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쪽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PM 쪽에 뭐 한미글로벌이라든지 에이컴, 제이콥스 여기는 워낙 유명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도 솔직히 이텍이라든지 글로우텍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도 많이 못 들어본 회사여가지고요. 제일 좋은 정보인 것 같고요. 그 혹시 학생들한테 이제 제가 준비한 저랑 이상민 네. 그 상무님하고 준비한 질문은 거의 다 해서 학생들이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상무님이 되게 쿨하셔서 질문을 웬만하면 다 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막 던져주세요. 네. 특히 뭐 1, 2학년은 좀 힘들 것 같고 이래저래 아직 이거 건축이라는 걸 접한 지 지금 별로 안 돼서 오히려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은 3, 4학년들이 좀 질문이 좀 있을 것 같은데 3, 4학년들 지금 보니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혹시 네. 질문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학년 장서윤입니다.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네, 미국에서 건축을 하시면서, 동양인으로서 건축을 하시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으신지, 있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제가 사실 질문을 제일 첫 번째로 하려고 해서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장소연 학생한테. 저 화면에 뜬 사람 분들 중에 고개를 제일 많이 끄덕였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그 외국 사람은 제일 힘든 건 아무래도 영어죠. 영어고 영어와 또한 이 문화적 컬처, 문화 부분들이 가장 좀 힘든 부분이었고 이제 뭐 아무래도 영어야 제가 뭐 아무래도 액센트도 있고 못 고쳐지겠죠. 예. 아, 그러겠습니다만 그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노력을 하는 게 이 쓸 어떤 이런 그 어떤 이 어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좀 노력을 해서 좀 많이 외워서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 뭐 피부색이라든지 그죠?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들이 그 좀 뭐라 그럴까요? 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은 이제 그 조금 자기네와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 외국인이 아닌 사람이었으면 한다.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가끔은 좀 있는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저한테 직접적으로 있었던 경우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뭐 그 부분보다 저는 한편으로는 제가 좀 혜택을 더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이라서 저는 더 혜택을 더 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부족한 부분을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노력해서 잘 된 부분도 있고 또한 제 보스가 저를 잘 끌어준 부분도 있었고 또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도 반대로 흑과 백에서 더 뛰어나와서 도리어 주목을 받는 케이스도 더 많이 있었었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하나 뭐 말씀드리면 동양 사람 중에 제가 호수대학교 출신이라서 더 드러나서 잘된 이득 본 베네핏을 본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와서 예일로 왔을 때 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전부 스카이 출신의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제가 항상 주목받는 거의 모임하면 제 얘기가 거론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쟤는 뭔데? 쉽게 얘기하면 뭐 어떠한 장기를 가졌길래 해서 뭐 피해 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도리어 혜택 본 부분도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재영 씨, 3학년 고재영 씨 열심히 적고 있던데, 재영 씨는 궁금한 거 없습니까? 좀 센 거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아직 꺼졌어요. 네.
준비 안 됐으면 다른 분, 어떤 질문도 좋아요. 전 지금 샌프란시스코 날씨가 어떤지, 여러분 제일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질문이 왜 안 나오나? 연봉이 어떻게 돼서 저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알았는데. 3학년 정한을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왜 많고 많은 나라 중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는지가 궁금해요. 네, 네. 저 때 이제 2000년대, 90년대 후반때 유학을 올 때 그때 사실 미국으로 오는 케이스가 좀 특히나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보시는 작가라고 하시는 교수님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소장님들이 그때 당시 전부 다 미국 출신들이 많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영향을 받은 부분이 솔직히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미국이 전 세계를 좀 주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미국으로 오게 됐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독일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언어는 정말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 또 오는데 좀 오는데 어떤 기여를 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재영 씨 이제 된 것 같은데 카메라 네, 마이크가. 교수님. 네. 네. 옆에 누가 같이 듣고 있나 보다. 울리는 거 보니. 일단 대사 잠깐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 저런 경우는 너 아웃 그러죠. 예. 예. 여기 다른 1학년이든 2학년이든 질문 좀 주세요. 다른 어떤 요즘에 여기 건축가들이 연봉은 어떤가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세요? 5학년 그죠? 김진원입니다. 네. 다른 것보다 아무래도 네.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학비에 대한 부담이 세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돈이 없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돼서 유학을 결정하기 어렵다든가 마음이 있어도 가기 어렵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선정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유럽보다야 등록금 이런 생활비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예. 근데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성적이 좋고 해서 우선적으로 자기가 어플라이하고 될 경우,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면 다양한 장학금을 주는 제도들은 미국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학할 때도 주는 등록금 자체, 한국도 풀브라이트 장학금도 있고 다양한 제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학비가 비싸다 이거보다는 다양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함께 찾아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제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하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오고 싶은 어떤 열정이라든지 꿈을 그냥 쉽게 이렇게 내려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정한을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 혹시 미국에도 한국에 학생들이 실습을 많이 나가는데 그런 것처럼 미국 회사에도 실습 제도 이런 게 있나요? 네, 있고요. 네, 저희 회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영어 되시고 그다음에 자신감이 있으시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한 예를 들게요. 그러니까 저희 정직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서 오신 해안에서 오신 분을 7년차 분을 제가 제 밑에 직원을 뽑았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영어 완벽하고 하지 않습니다만 또 우리는 또 건축이라는 건 다른 걸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한 번쯤 해보실 수 있다. 제 주변에도 미국에서 유학을 안 하시고도 바로 일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어떤 자기 노력만 있으면 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고재영 학생은 제가 오늘 꼭 질문 받고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예, 웃지 마시고 빨리 저기 마이크 거치시고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없으신가요? 아, 질문 1학년 진짜 많을 것 최고 같은데. 질문해도 되겠습니다. 네, 진우 예, 씨. 그 해외 유학을 갈 때 해외 학교에서 보는 비율이 포트폴리오랑 약간 한국 대학교 출신 중에서 어떤 게 더 약간 큰 비율을 차지하는지도 궁금하고 연봉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요. 포트폴리오가 7, 80% 좌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 그 교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겠으면 얘기 들으면 그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 유학 올 때입니다. 어플라이 할 때 성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제 7, 80% 중요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인 경우는 이제 영어 점수가 한 뭐 2, 30% 좌우한다. 3, 40% 좌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제가 유학할 때 그 탑 명문으로 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미국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 탑 5, 미국 건축대학 원에 대학 원에 가는 사람과 안 가는 사람들의 차이는 영어 점수였습니다. 그 영어 점수였어요. 그래서 제가 꼭 영어를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좀 저도 굳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영어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그 탑 5에 간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그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느 정도 몸에 배어 있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기 때문에 그 영어 점수를 좀 했으면 좋겠고 네. 또 어떤 다른 질문이 없나요? 저 고지영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대학원 생활을 하셨는데 영어도 중요하다 하셨고 이제 미국에서 현재 한국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도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하셨지만은 그래도 일반 저희 이제 대학 생활과 대학원 생활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점은 어떤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차이라 그럴까요? 그러면 대학원은 차이가 엄청 크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반 한국의 대학원과 가장 큰 차이점은 그 제가 느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과제 하시면 교수님에서 아마 과제로 내주기도 하실 텐데 여러분 사례 조사 하시죠? 그죠? 벤치마킹 하시죠? 예. 그죠? 한국 실무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졸업하시고 한국의 설계사무소 들어가면 처음에 신입 때 하시는 게 전부 자료 조사, 뭐 벤치마킹 조사, 뭐 이런 거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런 걸 미국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가 쉽게 표현을 드리면 저희 같이 교육받은 저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리면 이 전문 용어로 표현하면 돌 아이가 나오기가 참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처럼 이 괴짜가 나와야 되는데 저희의 항상 교육은 뭐냐면 벤치마킹을 해서 사례 조사를 해서 안전하고 위험 부담이 없고 언제 누군가 한번 해본 걸 해야 하기 때문에 2등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학원 교육을 보더라도 그다음에 실무 와더라도 저는 하나 어느 정도 컬처럴 샥이기도 했었는데 저희는 그 전에 했던 것들 미국 사람들은 그 전에 했던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벤치마킹 사례 조사를 하지 않고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시작해도 예를 들면 내일 야 나 이번에 스테디움을 디자인해야 돼 병원 설계해야 돼 하면 그동안에 여러분들 가끔 하시죠. CAD 파일 다 모아서 한 창에 띄워놓고 카피 페이스트 하지 않습니까? 옛날 것들. 미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때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초기화 시켜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놀란 부분도 있고 아마 그것 때문에 좀 더 새롭거나 아니면 이 뭐 앨런 머스크나 스티브 잡스 같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 문화나 그런 사람들이 나올 좀 기반이 되지 않느냐. 좀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엔 좀 큰 차이라고 제가 좀 느꼈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이거는 대학생, 아까 질문은 이제 대학생활 관련이고, 이거는 이제 제 설계 개인적인 그런 문제점이긴 한데, 혹시 아까 PPT 보여주셨을 때도 하이닉스 공장에도 약간 외부 파사드 쪽에서도 곡선을 사용하셨는데, 혹시 내부에서도 곡선을 많이 사용하시기도 하시나요? 그 건물에서 디자인해서 곡선이요? 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아직은 2학년 설계 스튜디오 그 단계를 배우는 입장이긴 하지만 곡선을 만약에 사용하게 된다면 이제 약간 활용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약간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한 보완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아가지고 혹시 이를 해결하는 데에 대한 조언 같은 걸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은데요. 다만 건축가로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할 마음가짐은 내가 지금 만든 이 커브 그 디자인하고 데드 스페이스가 많아도 이게 최고라는 거를 설득하는 기술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배양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설득하는 기술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항상 그렇게 누가 백데이터 가져와봐, 검증해봐. 이 디자인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디자인은 사람을 열광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누군가와의 서로 그 공유를 해서 비전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렇게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득할 수 없다 그러면 저는 그 우리 어떤 건축가로서의 자기 스스로의 어떤 한번 이게 뭐랄까요 반성이나 자문을 좀 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채팅방에 이제 건축학과라고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질문이 왔는데요. 미국에서 네. 처음 프로젝트 했을 때 또는 해오면서 느꼈던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선입견과 아, 미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마음가짐이나 실수담이 있으신지. 네. 다른 사람이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린 거.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실수담입니까, 그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특히 저도 이제 한국 컬처에서 제가 한국에서 좀 실무를 하다 왔는데 이 위에 상사가 있고 누가 있다 보면 그 다음에 약간 좀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이 서로 이제 질문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네가 해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컬처를 가지고 미팅을 하다 보면은 항상 내가 생각해서 이제 질문을 해야지 말을 해야지 의견을 표출해야 했을 때 언제나 미팅은 끝이 나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이 나 있으면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나 어떤 뭐 존재감도 그렇고요. 그래서 항상 내 생각을 있을 때 그 뭐 실수를 하더라도 먼저 중간에 조금 그 다른 사람 말하는데 끼어들더라도 그 끼어든다는 게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요.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때 적절한 타이밍에 내 의견을 기다리지 말고 개진해야 되겠다는 거를 제가 항상 뭐 지금도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잘못된 부분이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특히 한국 분들이나 유학 온 분들이 결국 나중에 잘못 생각하고 있던 게 뭐였냐면 이 나이스 왜냐면 그 영어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Being nice is not a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나이스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그 잡에 들어가 있는 직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어쩔 때 보면 너무 엄청 싸울 때도 있고요. 싸우고 나서도 바로 끝나고 같이 점심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상당히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가졌던 것 자체가 왠지 사람들의 잘 보여야 되고 착한 사람으로 누구나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라 내 의견이 필요할 때 좀 불편하더라도 개진을 하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제일 많이 느꼈습니다. 또 다른 게 없을까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실제 쓸 수 있는 어떤 그 실무 기술, 실전에 쓸 수 있는 어떤 테크닉을 몇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었거든요. 이거야말로 좀
여러분 앞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거고, 그다음에 교수님 앞에서도 계실 거고, 교수님이 뭐 질문을 하실 때도 답변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기술은 제가 그동안에 워낙 많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느낀 첫 번째 기술, 그 3이라는 숫자를 잘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프레젠테이션이나 어떤 질문을 받을 때 저는 크게 3가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3가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우선 3가지 아이디어로 던져놓고 이제 하나를 답변하죠. 왜냐하면 3가지라고 답변하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당신의 얘기에 집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라고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되면 듣는 사람의 청중이나 상대방이나 아니면 교수님께서 제 생각이 참 정리가 잘 돼 있다. 그리고 첫 번째가 끝났으니까 이제 두 번째가 답변이 나올 거에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까지 딱 답변을 했는데 가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번째도 있고 다섯 번째도 있어. 그럴 때는 더 멋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오늘 보너스로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서 가셔든 뭘 파시든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든 교수님의 질문에 답변을 하시든 여러분이 좀 멋진 이런 프레젠터로 보이실 수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악수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잘하는가? 손 악수 있죠? 악수. 이제 사람 만나면 악수하지 않습니까? 뭐 교수님이 가끔은 지금 여기 고재영 학생, 그럼 제가 처음에 딱 만나면 이렇게 악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악수할 때의 기술이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악수를 제일 잘하는 방법, 비즈니스의 악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 악령만큼만 같이 돌려주시면 됩니다. 특히 남자들 그런 거 있죠. 처음 만나는데 좀 당신 잡는 것보다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저거 봐라. 그죠? 처음 만난 남자들끼리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 고재영 학생 누굴 내가 딱 만났는데 내가 이 위에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약하게 잡을 거 아닙니까? 약하게 잡으면 이 위에 사람 상사나 아니면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인데 자신감이 없고 매가리가 없다라고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악수는 상대방이 준 악령만큼만 준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0.01초 사이에 여러분의 이미지를 상대방에 심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술. 힘든 상황에서 이런 미팅에서 분위기 장악하기. 뭐 어쩔 때는 뭐 여러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도 있고 그다음에 본인으로 주목을 받고 싶은 경우가 생기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아니면 가끔은 언쟁을 할 때 내가 좀 우위를 점하고 싶은 그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그 사람 이름 부르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얘기를 하다가 강지은 교수님 아니면 고재형 씨 그렇게 제가 부르는 순간에 아마 고재형 씨는 멈칫하고 제 그 다음 얘기를 기다리게 될 겁니다. 또한 동시에 그 미팅 장소에 와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혹시 고재형 씨가 뭐 잘못했나? 아니면 이상민 씨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순식간에 0.01초 사이에 그 미팅룸에 있는 분위기를 갑자기 조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제 후배들에게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실전에서 배운 이 3가지를 좀 드렸고 내일부터 여러분들 친구들 강의실 앞에서 만나시면 악수 제대로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또 이제 그냥 전반적인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제 사회 선배로서 그
그 세 가지를 좀 조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설득의 기술을 좀 늘려라. 그래서 여러분이 PT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 요즘 유튜브에도 많거든요. 그런 걸 좀 구독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지금부터 주식, 자산 투자 등 장기 투자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20대부터 소수점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얘기 하죠. 야, 내가 그때 담배값 아꼈으면 지금 부자 됐다고. 우리 나이 돼서는 많은 돈을 저축을 해야지만 나중에 은퇴 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나 아니면 이 적금 통장에 들어가는 건 복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한 달에 10,000원이더라도 주식이든 여러분들이 그런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관심을 가지세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건축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요즘에 주식 계좌 만들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혹시 담배 피는 학생들 계시면 담배 피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한 달에 그 투자를 하십시오.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건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당신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스토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앞으로 사회생활하는데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당신에게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앞으로 건축의 어떤 이 아이디어, 컨셉을 만들 때, 나의 레주메를 포장할 때, 나의 이력서를 포장할 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나를 소개할 때, 그 이전과는 다른 접근 방법으로 여러분이 나가게 될 겁니다. 너무 꼰대 같은 얘기였나요? 아닙니다. 되게 재미있는 게 잘 들었고요. 특히 이제 저는 워낙 같이 한 시간도 오래돼서 그런지 너무 공감을 많이 돼서 그런데 잘 들었고요. 이제 학생들도 재밌게 잘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학생들 질문이 많아서 일단 저는 성공한 콜로퀴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벌써 1시간 반 정도 하셨는데요. 네, 괜찮아요. 네네.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학생들 뭐 내가 놓쳤다 질문을. 그런 학생이 있을까요? 없으면 뭐 여기 김지원 저 네, 개인적으로 네, 하나만 지원 씨. 있는데 네. 그 포트폴리오에서 그 스토리를 넣으라는 부분은 사실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혹시 예시만 하나만 들어줄 수 있나요? 아까 약간 줄긴 했는데 예, 이해가 뭐 안 그럴게요.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친환경이다. 나는 친환경에 관심이 있다. 이런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프로젝트를 한 것 중에서 친환경이 프로젝트를 가지고도 뭐 미술관을 가지고도 친환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그 부분에 자기가 다이어그램을 다시 만든다든지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프로젝트도 친환경으로만 해서 전반적인 스토리 자체가 포트폴리오를 넘겨봤을 때 각각이 뭐 3학년 때일 수도 있고 4학년 때일 수도 있고 그거 자체가 이 친구가 참 어릴 때부터 친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구나라게 보일 수 있도록 거기에 작업들을 선별적으로 선택하고 작업 내용 중에서도 친환경 그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포트폴리오에 넣으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그 아예 구성을 할 때 그러면 아예 그걸 새로 다시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구성한다고 하면은 기존 그 후회 작업이랑 만약 그 변화가 보일까요? 예를 들어서 2학년 때 한 거는 내가 중간치밖에 못했는데 저 5학년이나 아니면 그 졸업하고 했을 때 포트폴리오는 당연히 수준이 높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한 차이가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얘기를 뭐 아무래도 2학년 때와 5학년 때는 퀄리티가 좀 다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뭐 그건 본인이 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다이어그램이라든지 프로젝트에 따라 다를 텐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그랬어요. 뭐 말 그대로 졸업할 때 옛날 2학년 때 거를 다시 업그레이드를 좀 하는 거죠. 기본적인 소스를 가지고 약간의 이 그래픽이나 그런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해서 전반적으로 퀄리티를 비슷하게 맞추는 방법이 하나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아 나는 내가 스스로 발전되어 모습을 좀 보여주겠다. 대학 그 미국 대학에 그러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그 2학년, 3학년, 4학년을 이렇게 좀 점진적으로 보여줄 수도 있을 거고. 아 근데 참고적으로 프로젝트는 제일 잘한 거를 맨 앞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잘한 거를 맨 끝에 놓으세요. 예. 그거는 이제 다들 누구나 하는 얘기거든요. 제일 잘한 걸 제일 첫 번째, 두 번째 잘한 거를 맨 끝에.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SNS 하시나 이거 누구시죠? 역시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제가 아쉽게도 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어떤 질문이 없을까요? 여기 아니 뭐 후배들이면 이런 거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가면 밥 사주시나요? 뭐 이런 거라도 아니면 저 고재영 학생이 얘기하려고 그래서 계속 뮤트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질문 없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아니면 뭐 선배한테 뭐 바라는 게 있다든지 제가 뭐 기회가 되면 사실 이번에라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가서 후배들 한번 봤으면 좋을 텐데 아마 내년에 기회에 제가 계속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뭐죠? 가서 여러분들 실제 한번 뭐 코로나 지나고 나서 뭐 봐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러네요. 또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 내가 있지만 이걸로 제일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시 30분이어가지고요. 네. 네. 하셨던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프로젝트 있는지, 나밖에 안 했을 거야, 기발한 아이디어나 에피소드가 있는지. 기발한 아이디어라. 기발. 서울시청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서울시청 예전에 그 모양을 아시는지 모르겠다. 그 항아리 모양이 있었는데 그 아마 여러분들 어렸을 때라서 잘 모르실 텐데 원래 항아리 모양이었었거든요. 그게 원래는 그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진 거였었어요. 네. 원래는 이렇게 산처럼 된 모양이 있었는데 그거 자체를 그냥 한번 모형 만들어 놓은 거에서 뭐 뒤집어 보자 라고 해서 뒤집었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스토리가 있었어요. 이걸 어떻게 팔 거냐. 왜냐면 이게 항아리 같은 모양이었는데 항아리라 그러면 또 이 상대방에서 우리 그 상대사에서 공격을 들어오거든요. 왜냐면 야 항아리가 뭐냐 무슨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뭐 요강 항아리냐 이렇게라도 한국 사람 반대 상대 팀에서는 그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때 바로 나왔던 게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대한민국 그때 축구가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양을 하면 이런 두 팔 벌린 대한민국 짝짝짝 하고 팔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팔 벌린 모습이 형상화했다라는 아이디어를 그거를 제가 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상당히 좀 먹혔죠. 특히나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에 서울시청 앞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구를 보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스토리가 그때 당시에 더 먹혔었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환호하는 모습,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하나를 더 더해서 이 그 3.1절 옛날 대한 독립을 하는 특히나 그 일제 건물이 있기 때문에 하는 그 사람들의 만세 삼창 그래서 우리 염원의 목소리 뭐 그런 스토리로 해서 그때 당시에 그 당선을 했었었고요. 그게 이제 좀
재미난 에피소드네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 얘기인데. 아유, 긴 시간, 1시간 반 동안 진짜 이렇게 대화로 학생들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오늘 솔직히 이 콜로키움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설계 수업을 다 미뤘습니다. 원래 오전부터 설계 수업인데 다 오후로 밀고, 그래서 1, 2학년들이 지금 다 참석을 해서 열심히 듣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네. 재밌는 얘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도 혹시 또 기회가 되면. 예, 아니요, 제가 좀 너무 그 꼰대 같은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후배들이라서 그 제가 사회 선배로서 뭐 그냥 좀 그런 내가 겪었던 힘든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을 좀 나같이 안 했으면 해서 제가 좀 그런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건축 말고 좀 다른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 오늘 좀 이해하길 부탁드려요. 예. 그게 더 학생들한테 더 잘 먹히고 아마 더 필요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1시간 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그러면은 오늘 콜로키움은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민아.